보시기에 이런 공통적인 특징 이런 분들이 좀 부자 되더라. 그런 네. 거 혹시 느끼신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 성실하시고요. 체력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데 젊었을 때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다 힘든 순간 보내시고요. 예전에 한번 그 모임에서 흙수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부를 많이 이루신 대표님께서 야 나는 수저도 없었다, 흙수저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그만큼 힘든 생활을 겪으면서 부를 이루신 건데 중요한 게 그렇게 부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님 같은 경우는 같이 회식 같은 거 하고 가는 길에 이제 내려줄 때 있거든요. 이제 대리 의사분이 계시고 그분이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뭘 배웠냐면 저는 인사를 하면 차에서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살 정도 어린데도 항상 같이 나와가지고 악수하고 즐거웠다고 말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꿈을 항상 함께 키워나가고 계속 공부하시려고 하고 사실 그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잃었고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 다 지원시킬 것 같거든요.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근데 본인들이 직접 다 아직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주체가 아직도 본인이 돼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신뢰 같은 것도 실력이 좋아서만 부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레버리지 활용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았었잖아요. 사람들 관에만 신뢰가 아니라 그런 기관에서도 돈을 받았을 때 정직하게 갚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을 빌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전화해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IMF 때 이제 대기업에도 돈을 안 꽂았었는데 어떤 부지 같은 거 살 회사를 더 건축을 해보셔라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소개도 시켜주시고 대출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신뢰의 과정들을 쌓으면서 보통 대부분 흑수저고 부모님이 부자여지만 이제 금수저가 됐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서 주변에 나도 그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도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매사에 뭐 하나 강의를 듣더라도 바로 적용하세요. 그냥 머릿속에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시간을 투자했으면 여기선 단 한 가지라도 무조건 내가 써먹는다.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모든 매사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서 흑수저하고 금수저 비율은 어떤 흑수저 비율이 더 많은가요? 금수저 비율이 더 많은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흑수저였어요. 최근에 여기 나오셨던 그 이은하 이사님 맞아요. 네. 불금이란 책을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고 지금 성공하시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더 발전적이시잖아요. 그런 형님들만 보더라도 흑수저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분뿐만 아니라 그 준호헤어 대표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준호헤어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준호헤어 대표님. 네. 강윤선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나서 뵐 수 없는 분인데 그냥 누님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대해주시고요.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자각을 하게 되는 게 또 누구한테 좀 꾸중을 좀 들어보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좀 좋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형님들이랑 그런 누님들 뵈면서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야 너는 뭐 노인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냐 막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안 해주셔도 그냥 그분들 생활 자체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가장 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최성현 대표 같은 경우도 저도 물어보거든요. 그 직원들이랑 약간 감동적으로 약간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와, 이 친구는 나보다 4살 어린데 형 같구나. 그냥 옆에서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발전적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7년 8년을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인생을 갈아엎는데 그런 순간이 오는 상황에서 버텨내시게 된 뭐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 과거는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안 하지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7, 8년 몸담았던 회사의 일들이 저랑 적성이 또 안 맞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또 그 일을 하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7, 8년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넘어야 되듯이 좀 더 그냥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또 운동 걷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힘들 때 운이 정말 좋아서 그 최선 대표를 만나게 된 거죠. 또. 그 친구도 그러면서 힘이 정말 많이 됐고, 그러니까 힘들 때 귀인이 나타난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좋은 또 인연 덕분에 또. 네네. 그리고 뭐 점차 생활이 나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엄살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속 수익은 나고 입찰은 받았기 때문에 팔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 목적이 바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였죠. 그러니까 약간 그 팔면 되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제 실력을 믿었어요 그때. 저도 꽤 많이 공부를 했었고 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좀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어린이 수영장과 이렇게 좀 차별을 시켜야겠다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나요? 처음 해보는 제대로 된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별 같은 거는 그때 당시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약간 제가 경매나 부동투자를 오래 하면서 제가 성격이 약간 좀 변했던 게 사람과 저는 계속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내가 낙찰 받고 그걸 명도시키려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적대적으로 봤었고 제 정신이 약간 피폐해졌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좀 힘들었고요. 차별 전략 없이 그냥 제가 입지 분석이나 뭐 수익률 분석을 할 수 있었으니까 검토는 많이 했어요. 뭐 일단 청주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수영장이 아닌 어린이들만 위한 수영장을 만들려면 일단 물 온도가 따뜻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깔끔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옷 입고 씻는 것부터 지금 그걸 또 해주고 차량 운행을 예전에 그냥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냥 노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대1로 다 픽업을 해주니까 제가 원해서 했던 차별화는 아니고요. 그냥 독점적인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주라는 곳에서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러니까 시설 자체인 거 시스템 자체가 그냥 차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네. 있었거든요. 가봤었거든요. 저희 애들 데리고. 근데 저는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애도 저희 동네에 굉장히 비싼 수영장을 다니는데 거기보다도 안에가 너무 쾌적하고 또 일단 물이 해수풀이죠. 네. 물이 해수풀에서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고 가서 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물 자체가 또 약간 가면 또 약간 은근히 수영장에서 그 락스 냄새 뭐 이런 거가 나는데 여기 해수풀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굉장히 갔을 때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도 아니 이런 분당에서 하나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 애도 만약에 분당에만 있었어도 뭐 용인이나 한번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때 좀 리모델링 한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네, 그것도 사실은 너무 또 잘 이렇게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잘 돼 있어.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못 하나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린이 수영장이잖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청주 지역은 같이 병행하는 데도 많아요. 진짜요? 수영장인데 수익을 더 높이려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0%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투자할 때 더 낮게 보면 안 되듯이 어린이 수영장인데 성인반을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쫓아서요. 저는 단직인데 직원들이 좀 더 개인 소득을 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레슨은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홍보하라고 하죠. 돈 더 많이 벌어라 지금.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다 일일이 머리도 말려주고 원래 엄마들이 하는 것들이 할 필요 없이 다 닦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해놓은 거가 제가 봤던 거에는 정말 서비스로 더 탑이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공동 투자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정적이고 저조차도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요. 공동 투자를 할 때 장점하고 혹시 단점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뭐 공동 투자를 그동안 뭐 다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장점만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친해질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사람이거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신뢰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맞아요. 내가 잘못 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신뢰에 금이 갈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말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만들고 그런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거 봐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머릿속에서 뭘 좀 더 좋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물론 무엇보다도 저는 좋은 동업자를 만난 거죠. 최상현 대표는 그냥 인격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고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바꾸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듣든가 책을 읽든가 그러면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또 뭐 크게 트러블이 없고요. 그리고 약간 거리감을 저희가 조금 두고 있어요. 저보다 어리고 저는 나 많고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형님 해주고 항상 존댓말 써주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으면 최근에 이제 그런 모임이 많아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랑은 만난 지 1년 좀 밖에 안 됐는데 막 더 친해지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오히려 최선 대표랑은 장난을 안 치거든요. 약간 좀 그런 거에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오래 가고 더 친해지려면 한 3m 정도 떨어져서 가고 그때 한번 그 팟캐스트에서 그 감정 그분 그 말 되게 맞아요. 박상미 아름답게 네. 하시는 분 네.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거리를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관계일수록 조금 더 거리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시고 호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그냥 사적으로는 총동생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거리가 있는 건 또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네. 올해 코칭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네. 그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8명씩 서가지고 1대1로 인정하고 칭찬만 1분 동안 무조건 하는 시간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제 1번이랑 옆으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게 됐잖아요. 네. 제가 얘기할 차례였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안았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내가 알거든. 저는 속으로만 감사하고 그치. 고맙고 좋은 건 맞아. 속으로만 하고 표현을 잘 타입은 아니잖아, 못하는. 솔직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안았는데 서로 이제 약간 울먹이려는 표정을 보고 둘이 터진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하기도 했지만 울으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할 걸 했는데 저희는 거리는 약간 둬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존경하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질문 자체도 공동 투자고 어차피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수익이 나는 조건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하고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성 대표님 봤을 때 공동 투자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안 좋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공동 투자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만 갖고 있고 1,000만 원 갖고 있을 때 1,000만 원짜리 물건밖에 못 하니까 2-3천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하려고 공동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재무적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네. 그때는 반반이 아니라 한 명은 이거를 뭐 이렇게 실제로 실무를 하고 한 명은 재무적 투자를 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명확한 계약서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차후에 이제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보고 모이는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투자라는 게 상대방한테 내 걸 다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지 투자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돈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깨질 가능성이 크다. 돈만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공동 투자를 한다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큰 카페에서도 이제 공동 투자 같은 거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주식 똑같은 것 같거든요. 500만 원으로 투자할 때는 수익을 얻죠. 근데 5천만 원으로 갑자기 그 금액이 커버리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하다가 50억짜리 100억짜리 하게 되면 그때는 되겠지만 5억짜리 10억짜리는 컨트롤이 되겠지만 50억 100억 정도 가면은 멘탈 무너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 없이 이걸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하면 이제 어렵다. 근데 대부분 사실 들으시는 분들 비슷할 텐데 공투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오늘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쭉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수익 범위가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고 수익이 나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력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겠죠. 뭐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은 성과가 안 나고 기다리는 그렇죠.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구간을 버텼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서로 신뢰하면서 같이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좋은 지인인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되게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를 구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제가 부분이 가지고 크네요. 있던 공투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 깨졌어요. 네, 물론 이건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지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성현 대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 자본금이 많았어요. 상가 투자를 제가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데 자금적으로도 그 친구가 더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동반 주변에 있는 분들과 동반 성장하고 싶다는 게 그 친구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처음에 제가 힘든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했고 뭐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 투자라는 게 대부분 친구 관계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맞아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이 시장을 모르니까 네. 그냥 기대치만 높은 거잖아요. 결과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싫은 소리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그냥 해주는 건데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발생되니까 먼저 신이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공동투자 같습니다. 사실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도 공동 투자해서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왜냐하면 서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한 명은 또 더 열심히 하고 한 명은 또 그렇지 않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수익을 또 공평히 배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누군 더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처럼 관계적으로가 너무 좋을 때 그냥 뭐 누가 더 가져갔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잘 되는 거가 내가 더 좋고 이런 마음이 돼야지만 이게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좀 약간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서로 더 줄 수 네, 더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이 사람 잘 되면 내가 더 분들끼리 좋아. 해야죠. 그런 마음이 돼야지 오래 가는 거지. 나는 좀 이 정도 가져갔는데 그 사람 저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 가져가면 오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자세님을 되게 좋아하고 종종 연락하고 하는데 이 바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좋은 사람을 얻는 게 더 없잖아요. 일단 좋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더 느껴요. 돈 버는 거는 그냥 열심히만 벌어져요. 오랫동안 버티면. 근데 좋은 사람을 얻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몸이 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굳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또 있을까? 내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 결과치, 남들이 했던 결과치만 보고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높은 꿈을 갖고 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이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하실 텐데 그러다가 지칠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하는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려면 정말 올바른 리더를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해서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해보는 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너버라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나 말만 잘하시는 분들로 시작을 했으면 좀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이 행운인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뛰는 물건들을 항상 킵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임장이나 물건 검색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포기하지 마셔라. 꿈을 갖고 저도 힘들 때는 있었지만 버텨낸 거잖아요. 뭐 또 저도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버텨낼 거고요. 과거에 버텨냈으니까 또 버텨낼 수 있겠죠. 너무 그 버텨낼 정도의 그 순간까지 가지 마셔라. 천천히 하셔도 된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예전보다는 바뀌어가지고 행복에 관한 고민도 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최근에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면접자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20대, 30대 초반 분들한테 꿈이 뭐세요? 목표가 뭐세요면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생활이나 활동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 아이들과 더 있고 더 스킨십하고 더 뽀뽀하고 막 그 순간이 좀 있으면 없어질 거라서 그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무리 없이 투자하는
해서 우리 100살까지 살 건데 그때까지 천천히 그냥 부를 이루시면서 단계적 성장, 단계적 성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가투자의 대가답게 또 입지를 고르시는 노하우가 또 상당히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뭐 대치동도 해봤고 인천도 해봤을 때 그 지역에 일단 어린이 수용자 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을 선택해서 입주를 했던 거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그런 거 검토 다 해봤었고 청주를 선택했을 때도 이제 아파트 단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아파트에 보통 이제 곱하기 3 정도 하잖아요. 몇 명이 사는지 파악이 되는데 우리 수영장을 이용할 5세에서 13세들이 몇 명인지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지도 보면은 찝어가지고 3km 반경이 나오니까 그 반경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다 적고 그 초등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몇 나와요. 명인지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한 16개 초등학교가 저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인원수를 총 다 재보고 그 다음에 5, 6, 7세가 또 몇 명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검색해서 또 해보니까 총 인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인원이 나온 상태에서 2%만 나오면 그 총 인원 대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무리가 있지만 망하진 않겠구나. 3% 이상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수익은 나겠구나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마진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한선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또 투자와 사업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밸런스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되고 있나요? 이게 예전에 직장생활 월급쟁이 할 때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춰져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약간 이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동안 한 3, 4년 동안은 힘들었던 게 잘 때 빼고는 계속 사업 얘기 네. 생각만 했었고 그리고 일도 멜매시가씩 했었고요. 예전에는 한참 한 1년 때는 컴퓨터 앞에 앉는 게 어색할 정도였어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까지 2년 정도까지 아예 컴퓨터 잘 안 앉다 보니까 타자 치는 것도 느려졌구나. 현장으로만 계속 다니죠. 예, 그냥 사업과 관련된. 그쵸. 왜냐면 초창기 때 이제 세팅이 안 돼가지고 직원분들도 저랑 같이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 서로 신뢰도 쌓이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랑 신뢰가 안 쌓였던 직원들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신경 써였어요. 저도 신경도 날카롭고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다시 조금 보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저희가 2호점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바빠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거죠. 프로세스도 갖추고 내후년 정도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